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또 종부세 이거를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나왔다가 다시 대통령실이 뒤집는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날씨만큼 점점 뜨거워지는 것일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숨은 의도, 숨은 사실이 있을지 이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진짜 복덕방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이만큼 구수하고 진한 정보를 주실 분입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종현 스페셜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려요. 네, 사실 저번에 최경영 선배랑 네. 같이 그 프로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셔서 그때 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처음 제 프로에 나와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자주 즐겨보는 아유, 예. 예, 프로인데 반갑습니다. 직접 초대해 주셔서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군요. 앞으로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실들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정부가 이 종부세 얘기 어제도 이 대통령실에서 이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종부세가 초고가 1주택자 이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이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서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다음에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 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개편해야 된다. 뭐 폐지까지 좀 흐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고 네. 계속 얘기가 된 거니까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막 부각시키느냐 그게 저는 의문스럽긴 해요. 네. 이유는 뭐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세금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이슈화도 잘 되고 뉴스도 되게 잘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종부세라든가 상속세 얘기를 왜 지금 막 꺼낼까? 그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뭐 경제적 차원에서도 실익도 적고 그리고 지금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도 전 좀 의문은 풀리지 않아요. 왜 지금인가? 지금 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만 말씀드리면 네. 막 많은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힘들어해. 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그럼 폐지하자. 낮춰주자.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요. 종부세를 내는 납부 인원이 3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는요. 종부세 내는 인원이 11만 명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고 납부세액은 심지어 8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그래서 전체가 2.6조 원이었는데 4,5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가구 1주택자들이 해서 부담이 많이 느껴요. 네네. 그러면 당장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가구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종부세가 얼마였냐면 82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네. 이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로 한 17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이 한 달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내는 걸 나 엄청 그것 때문에 힘들어. 빨리 법 개정해줘. 네. 막 빨리 고쳐줘. 이런 거냐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세율이라든지 납세 인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왜 폐지까지 밀어붙이는지 그 지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징벌적인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징벌적이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 뇌리 속에는 벌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집안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불러일으킬 법한 그런 단어 선택 같아요. 그렇죠. 이 징벌적 과세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아니 이건 가치의 문제인데 네.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렸잖아요. 1가구 1주택자가 11만 명이 납부하는데 징벌적이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17억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달에 6만 원 내는 걸 네. 징벌적 과세라고 해야 되느냐. 자동차세도 그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냈을 때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2022년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이 되고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일단 미리 지금까지 다 계속 줄어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굉장히 완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징벌적이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계속 이제 의도가 근데 의심된다는 흥미로운 게 생각을 뭐냐면 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가 종부세를 반대해요. 50%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 중에서 3%가 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50%가 아. 반대하고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네. 종부세는 나쁜 거야, 징벌적이야,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이 힘들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가니까 아하. 내가 마치 집이 없어도요.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임차로 전월세를 살고 있어도 종부세는 나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네.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또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쓰니까 이거 나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인지 누가 대상자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나쁜 거네. 없애야지. 그렇죠. 이런 여론이 50%. 그러니까 뭐 이걸 노렸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저는 예. 특히 세금과 관련된 건 지금처럼 막 이슈화가 예, 되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본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징벌적 과세가 아니고 이 종부세는 교정 과세입니다. 교정 과세. 예, 그러니까 과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특수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 네. 개인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투자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특수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은 교정과세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헌재에서 헌법 합치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왜 이게 지금 왜 논의가 되고 이렇게 막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종부세 교정과세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겠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국세인 종부세 이걸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어떤 방향성에서 뭐냐면 같은 재산에 내는 거니까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네. 국세를 거둔 다음에 지방에 교부해 주는 방법을 써요. 종합부동산세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에 예를 들면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과천시, 분당에 각 아파트 한 채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지방세인 재산세로 하면 과세가 할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로. 그냥 한 주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종부세의 목적이 이런 다주택자가 시장에 너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교정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순간 무력화되는 거죠. 그 교정 역할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각 지역별로 한 채씩 사는 거예요. 작지별로 한 채씩. 우리나라에서 예. 아파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몇 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채? 1200채가 넘어요. 1200채요? 네. 한 사람이? 충격적이죠. 그만큼 사실은 한국의 아파트를 네. 지역별로 막 이렇게 투자하고 투기해 놓는데 과연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부세가 도입됐는데 지방세로 그냥 재산세를 부과하면 각 지역별로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똑같아요. 야, 그럼 다주택자들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예, 문제를 예, 예. 지적하고 싶은 건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단 네, 말이죠. 일부 나오더라고요.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가 집값을 잡는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종부세가 도입됐는데 집값이 올랐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집값이 오를 때 공교롭게도 종부세가 강화됐는데도 집값이 올랐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장의 안정 역할을 못하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인한테 즉 집주인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면 이게 조세 부담이 임차인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시키면 오히려 서민을 더 안 좋게 만든다. 그렇죠. 근데 말씀 그 두 가지 논리 들으면은 그럴 듯해요. 그럴 듯하기 예, 때문에 그럴 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부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 이게 뭐냐면 종부세 자체가 무료 집값 잡는 역할을 못한 게 아니라 종부세가 도입돼도 나중에 완화되고 심지어 폐지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종부세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 예. 집값이 막 오를 때 종부세를 예. 올리죠.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으면서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팔아요. 부담되니까. 안 팔아요. 버텨요. 왜? 왜 버틸까요? 나중에 이게 완화가 될 거다. 그렇죠. 믿음. 그렇죠. 자기 예언해요. 야, 계속 못 가. 예. 언젠가 풀어주고 심지어 없애줄 거야. 그렇게 예언했어요. 버티면 돼.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짜 실현돼요. 하. 자기 예언이 실현돼요. 종부세가 이 시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래서 종부세의 어떤 세율을 이게 도입된 지가 20년 됐는데 19번이 재개정됩니다. 누가 믿겠어요? 정책의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을 못한 거다. 종부세의 잘못이 아니라 종부세를 활용한 사람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헌법에 넣자 이런 말도 있어요. 못 건드리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를 임대인한테 부과하면 임차인한테 전가할 거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그럼 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80%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두 채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4천만 원 내다가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종부세 적게 낸다고 가서 임차인한테 나 이제 종부세 줄었으니까 전세 가격 깎아줄게요. 월세 가격 깎아줄게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런 집주인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요 예. 종부세가 인하되고 줄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전세 가격은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네. 시장에 전세 물건이 많아요. 그럼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전가가 됩니까? 이게 조세 부담의 전가 문제인데 이건 시장의 상황의 문제지 조세를 부과한다 해서 전개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잘못 이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 재상장하니까 네. 심지어 집이 없으신 분들도 그리고 보유세하고 전혀 종부세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종부세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집값도 못 잡았지. 네. 그리고 임차인들을 괴롭게 할 거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서. 근데 그게 아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논리에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광수 대표님이시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이 참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완화시켜지고 있는 또 정권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쵸.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어차피 이거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집을 투자나 투기로 네, 한 채 네. 사자. 그렇게 돈 버는 거다. 뭐 아무도 이거 봐봐 다 집 가진 사람들 도움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